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동시호가 구간 진입해 있습니다. 최근에 동시호가 구간에서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죠. 어제도 외국인과 기관의 이런 매수 매도 크로스가 좀 이뤄졌었는데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서 거래소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코스피는 조금 더 오른 지점에서 마무리 앞두고 있습니다. 0.6% 상승하면서 2,484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현재 시세보다는 조금 더 높은 상단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은 거의 비슷한 구간 강보합권을 유지하면서 766포인트로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내내 이 보합권 정도에 갇혀있던 코스닥 그래도 상승권에서 안정적으로 마무리를 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도 좀 살펴보시면요. 점차 커집니다. 특히나 거래소 쪽에서의 외국인 매수세 확대되면서 현재는 4,400억 원 넘게 매수 물량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은 소폭 매도합니다. 코스닥에서도 양 매도세가 현재는 관측이 되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상당히 많이 줄면서 현재 매수 전환까지도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 속에 진입해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 종목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상한가로 마감이 예상되는 종목은 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우선주인데요. 본주는 아니고요. 본주도 상승은 있는데 상한가는 아닙니다. 우선주가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16,250원 정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우선주는 상장 이후에 4거래일째 폭등 랠리를 펼치고 있고요. 하루 1% 정도를 오른 것을 제외한다면 거의 20%대 상승률을 3거래일 연속 기록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 현재 특징입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도 두 종목이 거래 제한폭으로 마무리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PSMC.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굉장히 좋죠. HLB 효과입니다. 결국에는 어제 그리고 그제까지 3거래일 연속 상한가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2,145원에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PSMC 아무래도 HLB 쪽에서의 이 그룹사 쪽에서 100억 원 그리고 더해서 1,100억 원 정도를 더 투자를 한다는 그런 소식과 더불어서 결국 최대 주주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PSMC도 크게 오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오브젠입니다. 이 종목은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한번 테마주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네이버 실적 나온 거 아시죠? 실적이 나오면서 컨퍼런스 콜 내용에 상당 부분 주목이 됐었는데요. 그 가운데 대표가 말한 말 중에 이 챗 GPT에 대응할 만한 서치 GPT를 상반기 내 출시하겠다. 이 소식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이버도 폭등 랠리를 펼쳤는데 오늘 오브젠이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63,300원으로 현재 구간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장 후 5거래일 동안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첫날도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따상 기록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이튿날도 5%대 상승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이 오브젠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의 서치 GPT에 조금 더 강하게 엮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빅데이터와 인공기술을 토대로 마케팅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상장 이후에 네이버 클라우드가 지분 6.96%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관련 종목으로 엮이고 있다는 모습까지 함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 쪽에서는 급등하는 종목이 에이블 CNC 말고는 조금 특징적인 종목이 없고요. 대체적으로 조금씩 개별 이슈입니다. 에이블 CNC는 아무래도 매각이 조금 흥행 조짐을 보인다. 이 소식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현재 구간 11%대 상승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완테크놀로지는 일단 1분기까지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이고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이 나왔죠. 이 부분을 소화하면서 끝까지 상승 시세 잘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 사실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한 종목은 NPD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언팩 행사가 있었죠. 갤럭시 S23의 출시 소식과 더불어 오늘 부품주들 흐름도 괜찮게 흘러갔는데 NPD가 오전장에서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는 모습 함께 관측이 됐습니다. 네, 현재 구간 상한가로 마무리되는 종목에 다시 한번 링크되네요. 네, 오브젠과 PSMC 말씀드렸고 오늘 NP도 급등이 나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20%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지난밤에 메타가 폭등 랠리를 펼쳤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식이 좀 있었고 비용 절감을 하겠다. 이 소식이 좀 큰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을 띄우는데 NP가 함께 좀 상승을 했고요. 마지막에 급하게 2시 구간에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던 종목이 한국정보통신이죠.
이 종목은 애플페이 관련 종목입니다. 애플사의 비접촉식 간편 결제 시스템인데 애플페이가 이제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 쪽에서 드디어 허락을 했고요. 관련 어떻게 될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조금 더 자세히 다음 주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기 EV 오늘 코스닥에 첫 발을 들인 종목인데요. 3기가 모회사고요. 3기 EV가 자회사죠. 전기차 배터리 관련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나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다가 이후에는 상한가 풀린 상태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구간 26,850원 구간에 진입해 있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신테카바이오, 하잉크코리아, 소프트캠프 많은 종목들이 대체로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 잘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서 그런지 현재 구간 하한가로 마감이 예정돼 있는 종목은 없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양시장 계속해서 동시호가 구간 상승으로 잘 유지되면서 마무리될 것으로 네, 이렇게 이번 주 금요일도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내 증시 분위기 나쁘지 않았고요. 관련 아시아 증시 흐름들은 어떻게 됐는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리 마무리된 일본 증시 가봅니다. 현재는 0.4% 오른 채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27,511엔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뿐 아니라 일본 증시도 미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이 기술주들이 랠리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니케이 지수도 비슷한 양상이 나왔습니다. IT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상승으로 내내 지수가 좀 진행이 되다가 오후장 들어서 탄력이 조금 줄어든 점은 특징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오름세권에서 잔잔하게 오늘 움직였다는 점이 일본 증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증시 가봅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일본 증시, 국내 증시와 다르게 분위기가 좀 크게 어둡습니다. 현재 상해 종합지수 0.6% 정도 하락하며 3,266포인트 선이고요. 심천 종합지수는 1% 넘게 하락합니다. 현재 12,000선도 깨졌고요. 11,989포인트 선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보시면 중국 증시가 계속해서 좀 저점을 낮췄고요. 상해 종합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씩 낙폭을 만회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상승을 했기 때문에 피로감을 조금 느끼는 모습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는 점은 계속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조금 개별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오늘 특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콩 증시 가봅니다. 항생지수 계속해서 더 밀리네요. 현재는 1.5% 가깝게 하락하며 21,637포인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생지수도 빠르게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까지는 거의 2% 가깝게 내렸습니다. 22,000선 오늘 굉장히 금방 깨고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미국의 기술주 주가는 좋았지만 사실 실적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알파벳도 그랬고요. 애플도 좋지 않은 실적을 내놓게 되면서 홍콩 항생지수는 이쪽을 조금 더 크게 반영한다라는 해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홍콩 증시 흐름들 또 보시면서 이슈 하나 체크를 해드릴게요. 중국이 지난달 8일에 국경을 재개방했는데 홍콩, 마카오와 함께 왕래를 할 때 적용했던 제한을 앞으로 모두 폐지합니다. 원래는 중국이나 홍콩, 마카오까지 이렇게 왕래를 할 때 코로나19 검사를 하거나 일일 여행객 수에 제한을 뒀는데요. 그 점을 확실하게 폐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홍콩은 이로써 마스크를 착용하는 의무를 제외하고 지금 모든 코로나19 방역 제한이 해제되게 되는데요. 일단 6일에 그 소식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증시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낙폭이 줄어드는 점은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일단은 아직까지 강하게 그런 종목들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네, 오늘 대만 가권지수도 살짝 보시면 강보합권 수준으로 마무리됐고요. 15,602포인트 선 기록을 했습니다. 일본 증시, 대만 증시 모두 상승으로 마친 가운데 과연 중국 증시가 어느 정도의 낙폭을 확인하게 될지, 어느 정도 돌려놓게 될지 이 부분을 포인트로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시 가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시장이 조금은 지수와 다른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 지수가 오르고 외국인의 매수세도 더 커지면서 유입이 됐는데 좀 다른 점은 원달러 환율이 전혀 반대로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상승 탄력이 점점 높아지면서 11시 구간에 오히려 환율이 더 올라갔고요. 1230원 선 바로 아래쪽에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9원 10전 급등이 나왔고요. 어제 11원가량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거의 90% 이상, 거의 80% 가깝게 되돌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는 1220원 아래로 내려갈 것 같았는데 오늘은 1229원 40전, 1230원 바로 아래쪽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환시와 함께 일본 증시, 중국 증시 함께 흐름들 둘러봤고요. 국내 시장 마무리 상황 시황센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변동성이 두드러진 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숨가쁘게 달려왔던 시장이 조금은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으로 마감은 했지만 일부 저항선의 고비는 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 오늘 이번 한 주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 대비 0.47% 상승했습니다. 약 11.52포인트 상승하면서 2480.40포인트 선에서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분봉 차트로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전 중에는 2460선과 70선을 넘나들면서 불안한 혼조세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점차 상승세로 자리를 잡아갔는데요. 하지만 2480선 상단을 좀 제한받는 모습이었고요. 막판까지 2480포인트 부근에서 수급 공방을 벌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선 외국인의 매수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외국인이 5,860억 가까이 순매수했고요. 반대로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개인이 4,146억 원어치 팔았고요. 기관 쪽에서는 1,950억 가까운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그래도 오르다 보니 상승했던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오늘 그중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상승을 주도하면서 서비스 업종 지수 2.5% 가까이 강세로 마쳤는데요. 그 뒤로 의료정밀 섹터, 운송장비 섹터가 강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음식료품 테마가 1.2%가량 상승했고요. 비금속 광물 테마 역시 1.1%대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하락 업종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했던 섹터 중에서는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이 차익 매물 나오면서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먼저 어제 강했던 중소형 증권주들이 하락 전환하면서 증권 섹터가 0.5%가량의 하락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철강금속 섹터가 0.53%의 하락으로 마쳤고요. 그 뒤로 통신 섹터, 의약품 섹터, 건설 섹터가 일제히 0.2%가량의 소폭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총 상위주들 그래도 상승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오늘 먼저 반도체주 가운데 SK 하이닉스가 3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았는데요. 오늘장 1.28% 하락하면서 92,200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그래도 상승 탄력을 지키면서 0.47%의 상승 마감했고요. 종가는 63,800원 선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전지 관련주 가운데 LG 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하고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0.38%가량의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 SDI, LG화학, 일제히 약보합권에서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오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일제히 보합권 부근에서 조정을 받았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1%가량의 소폭의 내림세로 마쳤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역시 오늘장 약세로 마쳤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0.18% 하락하면서 16만 9,100원 터치하고 약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동차주들 현대차, 기아 일제히 강했는데요. 먼저 현대차가 오늘 주가 1.7%가량 상승하면서 17만 2,800원 부근에서 상승 마감했고요. 기아 쪽으로 매수세가 더 크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2%가량 상승했고요. 7만 1,200원 터치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간밤 나스닥 지수 상승 효과 받으면서 오늘 인터넷 플랫폼주도 주가 강세가 드러났습니다. 먼저 네이버, 카카오 일제히 4% 이상의 강세로 마쳤는데요. 그중에서 네이버가 오늘장 5.67% 상승하면서 22만 3,500원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역시 4.2%가량 상승한 6만 7,200원으로 종가 형성하고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선 빅테크주를 비롯해서 자동차주들이 강세로 마쳤습니다. 테슬라와 포드가 약 3%가량 상승했고요. 제너럴 모터스 역시 5%가량 상승했는데요. 또 하이투자증권에서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미국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는 이런 레포트를 내놨습니다.
반도체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현대차는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판매량이 증가했고요. 또 기아 역시 0.6%포인트 증가했는데요. 이렇게 자동차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장 강세로 마쳤습니다. 먼저 현대차와 기아에 이어서 한원시스템이 4% 이상의 상승세로 마쳤습니다. 오늘 종가 9,600원 터치하고 마감했고요. 그 밖에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역시 1%에서 2%가량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타이어 관련주들이 강세로 마쳤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어제 4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40%가량 증가한 2,12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연간 매출액 역시 창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판가 상승과 원가 하락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됐고요. 또 경기 회복에 따라 앞으로 실적도 긍정적일 거란 전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늘 타이어 관련주들 일제히 강했습니다. 먼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9%가량의 급등으로 마쳤고요. 그리고 계열사인 한국앤컴퍼니 역시 3%가량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 밖에 금호타이어 그리고 넥센타이어 역시 4%에서 5%가량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지수도 0.28% 소폭의 상승으로 마쳤는데요. 약 2.2포인트가량 올리면서 766.79포인트 선에서 강보합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오전 중에는 보합권 부근에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심 구간 들어 상승 전환하면서 768포인트에서 고점을 찍었는데요. 하지만 200일선 저항받으면서 766포인트 선에서 소폭의 오름세에 그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개인 쪽의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개인이 535억 가까이 순매수했고요. 그리고 장중 계속 팔던 외국인이 막판 들어 매도폭을 급하게 줄이면서 소폭의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외국인이 60억 가까운 순매수로 마쳤고요. 기관 쪽에서는 450억 가까운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총 상위주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2차전지 소재주 가운데 에코프로 주가가 가장 눈에 띄게 컸는데요. 에코프로가 지난해 5조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했습니다. 오늘 주가 5%가량 상승하면서 13만 7,600원 터치하고 마감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0.1% 이내의 강보합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LNF 오늘 3거래일 만에 조정이 나오면서 2%가량 하락했는데요. 오늘 종가는 21만 4천원으로 형성하고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역시 오늘 조정을 받으면서 3거래일 만에 일제히 약세로 마쳤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82% 내리면서 6만 300원으로 종가 마감했고요. HLB가 약보합으로 마쳤습니다. 3만 2천원의 종가 마감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역시 0.6%대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장 게임주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카카오게임즈 1.91% 상승하면서 47,900원 터치하고 상승 마감했고요. 펄어비스 역시 1.7% 가까운 상승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오스템 임플란트는 보합권 부근에서 마감하면서 18만 6,300원으로 마감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인 리노공업 오늘장 1.2%가량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어가던 엔터 콘텐츠주들 오늘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먼저 JYP엔터가 오늘장 1%가량의 상승하면서 72,800원으로 강세로 마쳤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역시 일제히 강했는데요. 그중에서 CJ ENM이 오늘장 9% 가까운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보안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됐습니다. 북한을 연계한 해커 조직들이 지난해 2조 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절도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수혜를 받았는데요. 미국의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스는 지난해 북한의 가상화폐 절도 규모는 작년 한 해 전 세계 가상화폐 절도 규모의 43.4%에 달해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이 자금은 북한의 무기 개발에 조달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렇게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소식이 드러나면서 보안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먼저 오늘장 소프트캠프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변동성 드러나면서 17%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 밖에 이스트소프트가 5.34% 상승했고요. 그 밖에 라운시큐어, K사인, 한국전자인증 역시 일제히 4%에서 6%가량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강했습니다.
네, 위메이드의 신작 미르엠이 흥행을 하면서 오늘장 상승으로 마쳤는데요. 미르엠 글로벌은 출시 이후 주요 아시아 국가에서 애플 앱스토어 인기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신작 출시 효과를 받으면서 가상화폐 위믹스 거래량 또한 90% 가까이 급증하면서 위믹스 가격도 1,000원대를 회복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위믹스 상패 소식에 주춤했던 위메이드 그룹주들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먼저 오늘 위메이드가 13%가량 상승하면서 44,500원 터치하고 상승 마감했고요. 그 밖에 위메이드 맥스가 10%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플레이 오늘장 6.2% 상승했고요. 종가는 15,080원 터치하고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선물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0.38%가량의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고를 대비 1.25포인트 올리면서 326.35포인트 구간 지나고 있는데요.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장 초반부터 외국인 쪽의 매수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3,934계약 정도 계속해서 순매수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과 개인 쪽에서 매도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이 3,975계약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은 매도폭을 줄여가면서 현재 87계약 정도의 순매도세 출회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